김대리, 나 이번 주말에 어디 가면 돼? 자기가 우리 집 공식 여행 플래너잖아. 어디 가면 돼? 응? 팽글 가보세요. 뭐, 팽글? 네, 저도 거기다 여행기 올려요. 펭귄의 팽, 글자의 글. 리뷰 보고 떠나는 소셜 자유여행, 팽글. 세상에는 많고 많은 직업이 있지요. 저희 잡수다에서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품격은 없고 컨텐츠만 있는 방송, 잡수다입니다. 자, 이제 얘기해요. 뭐라고요? 말 잘못해도 상관없냐고요? 네. 잘하게 돼 있어요. 왜요? 내랑 하면 잘하게 돼 있어요. 연습하고 이런 거 없는데 저를 안 해주면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죠? 그런 걸 원하진 않고 있는 그대로. 그게 있는 그대로 너무 잘 포장되고 너무 잘 꾸며지지 않은 게 오히려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간적으로 어필되거든요. 멋있는데? 좀 멋있다. 집에서 이러는 거 이렇게 참고해야 되겠다. 집에서는 이게 잘 안 돼요. 아침에 이렇게 못 한다니까. 이런 정성이 안 가지. 변화를 주길 잘했네. 왜요? 마음 썩 마음이 든다니까. 괜찮아요. 네. 나중에 손이 정말 어려우시면 살짝 하나씩 올게요. 네. 하나씩.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품격은 없고 컨텐츠만 있는 방송 대한민국 직업이야기 잡수다입니다. 네, 잡수다 시즌2 34번째 이야기고요. 시즌2 두 번째 이야기인데 오늘은 헤어 디자이너 편 준비했습니다. 아주 재밌는 아이템이 될 것 같고요. 본방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 공지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잡수다가 현재까지 광고가 없는데 잡수다에 광고 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34번째 이야기까지 왔는데 40회 찍으면 작년에 20회 찍고 했던 파티처럼 어떤 식으로든지 파티를 한번 또 할까 싶은데 장소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거나 아니면 파티를 이렇게 하자라든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 메일로 연락 주십시오.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34번째 찍었으니까 앞으로 한 5번, 6번 더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기계음으로 출연 신청 메일 주소를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메일이고요. navy400 네이버닷컴입니다. 이쪽으로 출연 신청이나 각종 욕지거리 불평분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잡수다에도 공식적인 작가분이 생겼다.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저기 잡수다 애청자임과 동시에 파티에 20회 파티에 참석해줬던 우리 논산땡님이 본인이 직접 자원봉사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저희 잡수다 공식 작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잠깐 인사말 한마디 듣고 가겠습니다. 네. 자,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끝? 네. 네, 끝이랍니다. 논산떼기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태까지는 그 메일 말고는 공식적으로 뭐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관리할 여력이 없어서 만들지 않았던 건데,
이번에 네이버 카페에다가 잡스타 공식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카페야? 아, 네, 다음 카페라고 하네요. 다음 카페를 만들었고요. 포털 사이트에서 잡스다로 검색하시면 대한민국 직업 이야기 잡스다 이렇게 카페가 나오니까 찾아오셔서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셔도 좋겠고요. 오늘 공지가 많은데요. 일단은 하나만 더. 잡스다 40회를 찍으면 아내장 직업이 하나가 더 있는데 제 직업 하나를 더 까겠습니다. 네, 20회 때 반응이 괜찮았나 몰라. 자, 공지가 길었습니다. 죄송하고요. 본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척척 박사가 바빠서 못 왔고요. 척척 박사님 대타로 우리 항상 대타 자리를 빛내주고 계시는 YD님, 유학원하고 킥서비스 편에 나오셨던 YD님이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YD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YD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YD라고 하니까 자꾸 야동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야동은 절대 아니고, 제 이름 따온 게 YD입니다. 아, 네. 오랜만에 왔는데, 네. 여전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갑자기 불렀는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 현직 헤어 디자이너로 일하고 계신 게스트분 두 분 모셨습니다. 한 분은 고데기님이시고요. 또 한 분은 왁스님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고데기님부터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조금 저는- 가까이. 네, 저는 고데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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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데기는 뭡니까? 고데기요? 네. 고데기가 뭐죠? 용어인데 네. 드라이 아이롱 같은 네. 드라이 용어라고. 파마할 때 쓰는 거죠? 드라이 할 때 쓰는 거예요. 드라이 할 때요? 네. 머리 피는 거? 아이롱을 다른 말로 고데기라고 하는데 네. 피는 것도 되고 많은 웨이브도 것도 되고. 되고. 이렇게 네. 이렇게 뜨거운 거 이렇게 머리에 쭉쭉 네, 네. 당기는 거 이렇게 머리 끼워가지고 당기는 거 이게 고데기예요? 네네. 난 머리 많은 건 줄 알았네.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왁스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스텝 왁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본인 입으로 소개하기를 스텝 왁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고데기님하고 파트너로 일하시는 네네. 거죠? 네, 그런 의미로 메인이 이제 고데기님이시고 네, 메인 네. 선생님이 제요. 메인 선생님. 네. 그런 용어를 쓰는군요. 네. 네. 거기서 이제 도와주시는 게 이제 왁스님이 도와주시고. 네. 제가 여기, 많이 출연을 했었는데, 제가 볼 때 오늘 최고인 것 같습니다. 뭐가 최고라고요? 미모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전에 우리가 아나운서 편에 굉장히 이제 그 프리로 일하시는 유명한 여자 아나운서분 한번 출연을 하셨었는데, 네, 절미님이라고. 그분 미모 상당하셨거든요. 근데 못지않아? 못지않네. 네, 못지않아요. 네.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아내장님께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네. 되게 좋아하시네요. 쭉쭉 찢어주시는데. 너무 좋아, 오늘. 방송 너무 잘 될 것 같아. 고데기님은 네. 어쩌다가 잡스타에 출연하게 되셨죠? 출연 제의를 받아가지고 네. 어느 고객님께서 있는 그대로 얘기해봐요. 아니, 어떤 고객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아내장이? 네. 그렇죠. 제 거의 고객님이셔가지고. 네. 실은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아내장의 전담 헤어 디자이너입니다. 이 표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뭔가 있어 보여, 있어 보여. 한 2달에 한 번 갈까 말까 한데. 너무 그래도, 바쁘신 관계로. 원래는 제가 그 전에 그 계시는 미용실에 다른 분이랑 했었는데, 이제 우리 고데기님 오시고, 제가 고데기님으로 바꿨잖아요. 미인이셔가지고 그냥. 감사합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죠. 네. 그래서 출연하게 되셨나요? 제가 꼬셔가지고? 제의를 하도 많이 받아서. 제가 갈 때마다 네, 꼬셨어요, 갈 갈 때마다. 오실 때마다 민망해서 한두 번 하시고 안 하실 줄 알았는데. 네. 네, 계속 제의를 해주시니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왁스님은
네. 출연하게 되신 무슨 이유가 있어요? 어쩌다가 뭐 한다고? 제 접수다에.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너무 하고 싶다 그랬어요. 아, 저기 부탁이 있는데요. 네. 여기서는 선생님이라는 표현 쓰기 없기. 네. 그럼 고데기님. 고데기님. 아, 고데기님. 고데기님. 네. 닉네임 고데기님.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두 분, 먼저 고데기님부터요. 네. 업 관련 프로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언제 일을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계기로 시작해서, 어떻게 이렇게 해오고 있다. 이런 거 좀. 간단한, 이제 역사라고 해야 되나? 벌써요? 미용 처음에 시작한 거는 이제 19살 때? 네, 고등학교 19살 때. 네, 고등학교 때 이제. 졸업하기 전에? 네, 그렇죠. 졸업하기 전에 학원을 다녔죠, 먼저. 미용에 졸업도 안 관심이, 네, 생겨서, 실업계여가지고, 근데 미용과가 있는 건 아니었는데, 미용 쪽에 이제 관심이 있더라고요. 컴퓨터 쪽 과이긴 했는데, 그쪽이 너무 안 맞아서, 이제 다른 진로를 생각하다가, 이제 친구들이 이제 꾸미는 거 좋아하고 하니까 미용이 잘 맞을 것 같다 했는데 저도 이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학원을 등록해서 일단 학원에서 먼저 이제 자격증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뭐 이제 다른 뭐 네일 아트라든지 뭐 메이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냥 그때는 시간적인 게 많으니까 공부하면서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20살 딱 되자마자 취업은 19살 때 이제 조기 취업으로 먼저 미용실 나가서 일을 하다가 졸업하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고요. 처음부터 이제 브랜드 샵에 들어가서 일을 배웠어요. 브랜드 샵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시내 도처에 깔린 무슨 이제 유명한 무슨 네. 박땡 헤어샵, 박땡땡 헤어샵, 네, 무슨 헤어샵 이렇게 그럼. 체인점. 네. 체인도 있고 직영도 있고. 체인도 있고 직영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이철 헤어커라고. 네, 이철 헤어커커. 네. 거기에 이제 입사를 해서 처음에 일을 시작하다가, 원래 제가 좀 그래도 끈기가 있는 편이라서 시작을 해서 일을 했는데, 한 2년 정도 일을 하고, 이제 다른 데도 이제 스텝 생활 하다가 이제 지겨운 거예요. 다른 데도 이제 보고 싶은 그런 게 생겨서, 그만두고 이제 준호헤어라는 브랜드에도 다시 옮겨서 갔어요. 원래 한 곳에서 있으면 보통 한 3년 안 돼서 디자이너가 되는데 제가 2년 있다가 이제 옮겼으니까 거기에서도 경력은 좀 측정은 하긴 하는데 그래도 좀 까였구나. 네, 조금 까여서 다시 이제 배워서 보통 한 3, 4년 정도 스텝 생활하고 한 23살 말 디자이너로 네. 업그레이드. 그래서 네. 이제 그 준호헤어라는 곳에서 디자이너는 생활을 받았고 그래서 그쪽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는 여러 가지 뭐 슬럼프도 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데도 많이 가보고 싶고 해서 개인샵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브랜드에서만 워낙에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배우고 막 힘들게 컸다 보니까 개인샵이나 이런 데는 또 어떤지 궁금해서 좀 그런 데도 좀 이렇게 다녀보고 하다가 마지막은 지금 있는 곳. 네, 지금 있는 곳에서 하고 있어요. 유명한 네. 브랜드샵. 네. 이죠. 네. 박스님은요? 박스님은 어때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는 17살 때 미용고를 들어가서요. 미용고? 네. 미용고라는 미용고라는 게 있어요? 네, 미용고등학교. 미용만 배우는 하는 특수고등학교구나.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배우고 미용을 좀 중점적으로 배우는 곳인데 미용고를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미용학과가 있는 대학교를 갔어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졸업할 때쯤 조기 취업으로 지금 있는 곳에 와서 한 1년 4개월 그 정도. 그러면 조기 취업에서 졸업할 때쯤 조기 취업에서 1년 4개월 됐으면 나이가 얼마 안 됐네. 네. 어린데? 굉장히 다들 성숙하게 봐서. 아니 나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조금 성숙해 보이네. 네. 한 20대 중반 정도. 많이 듣는 거라 많이 괜찮아요. 듣는 거에서 괜찮아요. 아니 근데 좋은 의미로 네, 의미로. 맞아요. 뭐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면 여성미가 물씬 풍기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일본 여배우 많이 닮았다. 일본 여자 많이 그런 컬러가 좀 나온다. 그런 얘기 안 들어요? 잘 모르겠어요. 일본 여배우보다는 그 컴퓨터 그 미인 있잖아요. 그 뭐 그 가상의 뭐 그런 나는 그런 인물 닮은 것 같아요. 우리 고데기님은 약간 고양이과? 네. 미인은 미인인데 약간 고양이과.
네. 약간 귀여운 고양이과 그쪽이고. 갑자기 그리고 옷이 고양이로 보이네. 왁스님은 전형적인 일본 여자 중에 이쁜 여자. 네, 그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잡스타 최초로 사진 찍어서 한번 올려볼까? 안 돼요. 네. 일하다가 와서. 아니, 우리 작가이신, 우리 논산댁, 보통, 논산댁도 보통 미인이 아니신데, 우리 잡스타 파티 때 최고로 미인이셨잖아. 네, 여자만. 그쵸, 여자가. 그쵸. 네. 맞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두 분은 현재 파트너시고, 이 표현이 맞죠? 네. 헤어 디자이너가 맞습니까? 아니면 미용사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어떤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둘 다 맞는데 미용사보다는 그냥 헤어 스타일리스트? 스타일리스트. 헤어 디자이너라는 표현보다도 스타일리스트. 헤어 스타일리스트. 그럼 보통은 어떻게 불러요? 그 안에서는? 스타일리스트님, 선생님이라고 하죠. 선생님. 동료들끼리는. 디자이너는, 스타일리스트는 선생님. 네. 그리고 그 나머지 분들은 스텝. 근데 그렇다고 해서 스텝 이렇게 부르진 않을 테고, 누구누구씨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네네. 이렇게 뭐, 고데기님, 왁스님 이렇게. 네. 왁스님 이렇게 불러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고데기 선생님 이렇게. 네. 미용사라는 표현은 거의 안 쓰죠, 요즘은. 네, 미용사님 이러진 않아요. 네. 그리고 미용사라는 표현이 사실은 옛날에 옛날에 있었죠. 예. 동네 이거 미용사라고 이거 하면 뭐 하는 사람이 잘 모르겠어. 피부 미용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는 미용이 맞아. 이게 직군이 너무 많으니까 미용 쓰는 게. 근데 느낌이 미용사 하면은 동네 이거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 알록달록. 옛날에 알록달록. 예. 그거가 먼저 생각이 나니까. 시골에서. 이발소. 예. 간판. 미용사, 이발사 이렇게. 옛날에는 그 무슨 미용실 이런 이름을 썼었죠. 지금처럼 무슨 샵이 아니라 그죠? 무슨 일을 하는지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듣는 모든 분들이 다 알 것 같아. 무슨 일을 하는지는. 그쵸. 네, 그쵸? 네. 혹시 우리 일반인들이 모르는 다른 일을 하는 게 있으신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일들 있으면 얘기 좀 해봐주세요. 그러니까 헤어 스타일리스트로서 일반 손님들이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라든가 손님들이 모르는 우린 이런 일도 있다. 손님 머리를 만지는 일 외에. 왜요? 있을까요?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없어요? 네. 예를 들면 없어요. 뭐 샵 안에서는 고객 보이는 데서는 하지 않더라도 안에 가면 뒷정리를 뭐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뒤에서 뭐 밑작업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없어요? 별로 없다. 네. 나는 스타일리스트니까. 나는 스타일리스트니까 그런 거 별로 없다. 왁스는 있죠. 왁스는 있죠. 그냥 뭐 그러니까 고객님들 뭐지 파마 준비나 아니면 청소, 빗정리 이런 거는 많이 해요. 그것도 충분히 상상 가능한 범주고. 특별히 뭐 이제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다른 일들은 일 자체는 그러게 없네요.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근데 궁금한 게 네. 많은 직업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 이 직업을 선택을 하셨는지. 그렇지. 그러니까 뭐 저는 그냥 남들을 이렇게 꾸며주는 게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일을 좀 즐기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는 일을 해보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 큰데요. 그래도 그 전에 그냥 일을 해보기 전에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을 꾸며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보람될 일일 것 같다라는. 재밌을 것 같다. 네, 그런 보람은 느낌. 아니죠.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 그 어린 나이에. 그거를 이제 고등학교 때 딱 보람을 생각하신 거다. 네? 고등학교 재밌을 때 것 같다. 좋았을 때. 네, 고등학교 때 이 생각했어요. 생각을 딱 하시고. 네, 진로를 이제 생각하려고 할 때. 두 분 다 굉장히 대단한 게 굉장히 일찍. 예. 네, 일찍 시작했어요. 명확하게 진로를 특히 우리 왁스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아예 미용고로 가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근데 두 분 다 너무 일찍 그 진로를 선택해서 해보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 또한 클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일반 대학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20대 초반에 많이 놀아보지 못한 데서 오는 어떤 아쉬움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왁스님이야 내가 봤을 때 아직 기회가 있지만, 네. 우리 고생이는 살짝 이제 20대 초반은 지났으니까, 살짝 지났으니까. 네. 그쵸. 그래서 저는 주위에서도 미용하는 친구들이나 여러 친구들 봤을 때 보통 이제 대학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미용 같은 경우는 대학보다는 이제 빨리 취업을 해서 실무. 오히려 경력을 쌓는 게 더 중요하고 어디에서 배워서 디자이너가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일을 했는가? 네, 어디에서 일을 해서 어디에서 디자이너가 됐고, 이제 이런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뭐 대학 학벌 이것보다도. 네. 남자들 같은 경우는 보통 군대 2년을 이제 갔다 오기 때문에 사실 여자보다는 일찍 시작해도 되는 기간이 자체가 늦어요. 그렇죠. 근데 일찍 시작하면 그만큼 일찍 배워서 일찍 디자이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경력을 많이 쌓을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대학을 굳이 안 갔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직업 선택해서 네. 지금까지 일을 해오셨는데 만족한 건 어때요? 만족도는? 만족을 많이 했을 때도 있었고, 물론 돈으로 얘기하자면 돈을 많이 벌 때는 좋았고, 뭐 못 벌 때는 또 그랬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어떤 돈이 하나의 또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되지 않습니까? 그쵸, 돈은 많이. 사실은 항상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만족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사실 돈이죠. 그렇죠. 그 일 자체로 너무 만족스러워서 나는 월급 10만 원 받아도 해피해. 난 이런 사람 없다고 봐. 맞아요. 그렇죠. 적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 일이 마음에 들어야 즐거운 거지. 아무리 자기 좋은 거 시작해도 오랜 기간 동안 너무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안 돼주면 포기하기 마련이거든요. 그 일이 그러면은 싫어서가 아니라. 그 얘기를 들은즉 그러면 버리도 괜찮다라는 얘기가 되네요. 그거 이제 까보죠 우리가. 네. 업무 환경은 어때요? 아니 근데 잠깐만 죄송한데요. 왁스님도 그러면 동기는 비슷해요? 시작 네. 이걸 선택하게 된 거는 역시 비슷하죠. 꾸미고 꾸미는 걸 좋아하고 아무래도 미용하는 게 나중에 이제 비전도 좀 좋고 돈도 많이 벌고 돈도 많이 벌고 이걸. 어때요? 취업에 제한 사람은 그러니까 처음 스텝이죠. 처음 뽑는 사람을 신입을 스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스텝을 처음 뽑을 때 여러 가지 막 조건이 많아요. 뽑는 사람 입장에서 스텝은 딱히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열정만 보고 오히려 하고자 하면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스텝이 많이 없는 추세라서 되게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은 자기가 원하면은 들어가긴 어렵지 않은 그쵸. 거다, 그죠?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많아도. 네. 그래도 한계점이 있을 것 같은데 한 30 넘으면 좀 어렵지 않을까요? 저 전에 일하던 곳에서는 나이 많으신 분도 계셨어요. 거의 나이 많은데 없는 굉장히 이쁘시거나 애때 보이시거나 이런 건 아니고. 네, 그런 거는 오히려 나이 많으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그럼 그런 분들도 스텝부터. 그쵸, 당연히. 한 3년. 네, 3년. 보통 그게 업계의 룰이군요. 한 3년 정도는 스텝 생활을 해야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되는. 그렇지는 않고요. 꼭 그렇진 않고. 그냥 이제 개인샵이나 이런 데서는 워낙에 조그만 살롱이잖아요. 조그만 살롱이니까 뭐 디자이너 소수의 뭐 일하는 도와주시는 분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교육이나 이런 것도 체계적이지가 않고 그냥 실전에서 일을 하면서 그냥 배워서 그냥 빨리빨리 디자이너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됐을 때 이제 동네 미용실 같은 경우는 막 머리를 손님들 입장에서는 막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이제 망하는 경우도 많은 게 이제 경력이나 이런 실력 기본 베이직 자체가 조금 얕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고객님들을 상대할 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점점 전문가의 포스가 나오네요. 조금 더 점점 멋있어져. 자꾸. 네. 그렇군요. 일하시는 환경은 어때요? 지금 일하는 환경이요? 네. 밥 잘 못 먹는 것만 빼면. 아, 밥대가 없구나. 네, 시간대는. 점심시간입니다 해서 문 걸어 잠그는 건 아니니까. 손님 있으면 하루 종일 못 먹을 때도 위장병 걸리겠다. 나중에는 제가 보기에는 돈을 많이 벌어도 이게 나중에 병원비로 다 나가지 않을까?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어서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손목이 안 좋다든지 허리가 안 좋다든지 이래서. 직업병이네. 일은 또 계속 서서 해야 되고 계속 움직여야 되고. 그러니까 체력도 조금 많이 신경 써야 돼요. 그러면 이 미장원 하다 보면 미장원이요, 죄송합니다. 네. 이 살롱에서 일을 하다 보면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손목, 관절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네, 뭐 오래 서 있다 보니까 막 하지정맥류 이런 것도 많고 뭐 허리 디스크도 있는 사람들은 좀 일하기 힘들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험한 일이다. 네. 그쵸. 노동이에요. 왁스님은 스텝으로 일한 지금 얼마나, 1년 4개월? 1년 4개월. 1년 4개월? 네. 어디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는? 다리? 서 있으니까. 오래 서 있어야 되니까. 서 있고 이러니까. 그래도 스텝 때는 그나마 운동화 신고 이러니까 괜찮죠. 그러면은 선생님 때는 운동화를 보시나요? 그쵸, 아무래도 비주얼적으로. 네. 맞다. 그러고 보니까 운동하시는 분 못 본 것 같아. 근데 이미 스텝 때 뭐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서서 일하는 게 이제 단련이 돼 있으니까 구두 신고 일하는 것도 다 적응이 몸에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엄청 힘든데 적응이 되면 괜찮아요. 사실은 이제 개인 샵, 그러니까 브랜드 샵이 아니고 개인이 하는 샵들 중에서도 실력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요즘 이게 마케팅에 의해서 개인 샵들이 사실 많이 죽잖아요. 네, 많이 죽어요. 좀 아쉽더라고요. 네. 사실 가격도 더 저렴하거든. 네. 근데 사실 고객님들 인식에서는 브랜드에서 이제 보통은 되게 돈을 많이 벌고 이제 손님 많고 잘 나가시는 분들이 이제 다시 개인 샵을 자기가 이제 차려서 원장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똑같은 어떻게 보면 브랜드에서 일하나 개인 샵을 차려서 일하나 똑같이 일하는 사람인데도 손님들 실력인데. 입장에서는 틀린 거예요. 브랜드에서 그렇죠. 일할 때는 돈을 당연히 많이 내고 이게 있는데 개인 샵이면 그만큼 이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똑같은 사람이 잘라줘도 개인 샵에서는 당연히 싸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손님들 입장이니까 원장이 돼도 사실 힘든 게 개인 샵에서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샵을 차리고 싶은 원장이 되고 싶지는 않고요. 브랜드 샵을 일단은 브랜드 샵 차리는 게 어렵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뭐, 디자이너 생활하면서 관리자를 하다가, 관리자에서 보통 원장이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브랜드 직영? 같은 경우는. 네, 직영도 그렇고. 직영의 경우. 그냥 그냥 디자이너 생활하면서 그냥 어느 정도 수입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돈을 많이 모으고 벌어서 시집 잘 가서. 아니,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되는데, 지금. 전문적인데 지금 시집 잘 가서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나는 또 항상 궁금한 게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미장원을 가도 무슨 가운을 입고 하셨었어요, 항상. 비닐 가운이라든가. 앞치마. 네. 머리를 해주시는. 네. 근데 최근에는 그런 거 입고 하시는 분을 내가 거의 본 적이 없고, 다 그냥.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사복 옷도 굉장히 멋있는 옷을 입고 하시더라고요. 예쁘게. 근데 그렇게 입고 하시면 머리카락이 막 옷에 박힐 텐데. 네, 그런 맞아요.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손님도 그거 물어보시긴 했었는데 요즘에는 앞치마 이렇게 두르고 하시는 분들이 없다고. 근데 이제 예전에는 많이 동네 미용실도 그렇고 다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왜 비주얼 때문에 안 하는 건가? 네, 저 예전에 다른 브랜드의 샵에 있을 때는 아예 자체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못 입게 했었어요. 왜냐면 그만큼 조심성 있게 이제 시술을 하라는 것도 있고 치즈가 손님들 앞에서도 이제 조금 보여지는 게 아무래도 이쁜 옷 입고 딱 차려 입었는데 딱 앞치마를 입으면 좀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네, 저는 정말 찬성이에요. 네. 이쁘게 근데, 입고. 근데 머리카락이 막 박히잖아요. 어떨 때는 막 손가락에도 머리카락 박히는 것도 막 발가락에도 박히고. 손가락에 박힌다고요? 네. 머리카락이? 박힐 때도 있어요. 그런 일부러 쑤셔 박아 놓잖아요. 아니 손에 박히는 일은 거의 없고요. 발에 박혀요. 네, 발에 이렇게 머리 자르면은 떨어지니까 발에 머리카락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걷다 보면 아플 때가 있어요. 발이 그거 엄청. 양말에. 네, 양팔 속으로 살 속으로 박히진 않죠? 살 속으로 박혀요. 아 진짜요? 네, 박혀요. 워낙에 많이 이게 신발 딱 벗으면 일끝나 신발 벗으면은 막 머리카락이 엄청나게 막 쌓여있어요. 네. 그러면 항상 퇴근하고 집에 가면은 이제 옷 갈아입을 때 제일 먼저 그런 거부터 이제 막 머리카락 쳐는 일. 그렇겠다. 옷 같은 경우도 이제 밖에서 입을 옷이랑 일할 때 입을 옷이 웬만하면은 이제 구분져서 입게 되는 게 아무래도 일하다 보면 머리카락이 많이 박혀요, 옷에. 그래서 재질도 웬만하면은 이제 세타나 이런 거 안 입으려고 하는 것도 혹시 있고. 머리카락 때는 아니. 우리 왁스님? 지금 마이크 앞에 이렇게 뭐 떼고 계신데, 직업병 아니야? 직업병? 뭐 머리카락만 보면 막 떼줘야 되는? 네, 머리카락 잘 털어주는. 약간 얘기가 다시 돌아가는데요. 처음에 그럼 스텝을 뽑을 때는 크게 엄격한 기준을 많이 보진 않겠지만, 결국
잘 살아남고 하는 사람들은 하고 싶어서 오는 친구들이 오래 살아남죠. 그래도 그냥 뭐 잠깐으로 왔다 갔다 알바식으로 오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오래 못 버티죠. 네. 그럴 것 근데 같아요. 요즘 애들은 많이 예전에 저 일할 때에 비해서도 네. 애들이 정신 세계라든지 이런 게 조금 약하다 보니까 저 때보다는 스텝 애들이 그만큼 없는 것도 사실이고 많이 못 버텨요. 네. 일하다 금방금방 간두고. 그러니까 많이 못 버티는 이유가 돈이 짜서 그런 건 아니에요. 많이 그렇고. 요즘에는 많이 일이 힘들지. 네.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나는 그거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내가 언제 제일 스태프분들이 언제 제일 대단하다고 생각하냐면 머리 감겨줄 때. 사실은 이 남자 커트비 같은 경우는 네. 대략 한 만 원 초반대에서 15,000원 뭐 이 정도 사이인 것 같은데 요즘 네. 보통. 근데 그 15,000원 예를 들어서 15,000원을 내는데 머리를 뭐 커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근데 저 스태프분이 받는 급여에 비해서는 이 고객 누군지도 모르는 낯선 사람의 머리를 굉장히 열심히 감겨주잖아요. 아주 뭐 마사지도 해주고 꼼꼼하게. 어디 가서 보통 남자가 어디 가서 그런 서비스를 받겠어요? 택배 발송 한번 해주나? 모르겠어요. 아니 진짜로 나는 그거 대단한 서비스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제일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에. 머리 깎을 때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때가 제일. 근데 일단 손님들도 그런 서비스를 보고 일단 매장을 찾아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스텝들도 스텝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디자이너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손에 배어 있어야지 디자이너 돼서도 자기 손님한테 그렇게 나와요. 서비스 자체가. 그래서 이제 개인 샵에 막 디자이너 그냥 대충 해서 된 아이들이랑은 조금 브랜드 샵에서 체계적으로 배운 애들이랑은 틀려요. 일은 더 힘든데 그만큼 나중에 생각하면 자기한테 더 이득인 게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고객의 입장에서도 제가 볼 때 그냥 개인 샵하고 이런 브랜드 샵하고 차이점 틀린 것 중에 하나가 머리 감겨줄 때가 좀 틀린 것 같아요. 개인 샵은 그냥 대충 하는데 브랜드 샵은 이상하게 꼭 안마까지도 해주고 지압도 해주고 굉장히 꼼꼼하게 감겨주고 그래서 좀 더 비싸지만 그래도 머리 시원하게 감겨주고 그런 것들도 하나의 저희가 되는 것 같아요. 개인샵도 잘해주는 데는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있겠죠. 내가 잘못 가서 그렇지. 아무래도 개인샵보다는 인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브랜드샵이 뭐 관리하거나 체계적으로 시키기에 좀 더 유리한 상황이니까 고객 입장에서 좀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진짜. 네. 하루에 손님은 몇 명이나 보통 평균? 평균이요? 네, 몇 명이나 받아요? 사실 요즘에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신규 손님은 근데 많지가 않고요. 네. 오픈한 지 이제 조금 1년 반? 그쵸. 여기 오픈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1년 4개월 정도 됐는데 저는 한 반년 정도 늦게 들어가서 이제 1년 정도 됐거든요. 신규 고객님들은 많이 없는 편이에요. 여기가 브랜드기는 한데 지역 자체가 동네라 보니까 사실 번화가 쪽은 아니잖아요. 번화가는 아니죠. 여기에 역세권이긴 하지만. 네, 역세권이긴 한데 다 그쵸. 동네라 보니까 하루에 정해져 평균... 있는 것 같고 많이 오실 때는 보통 주말에는 조금 많이 바빠서 하루 종일 하면 거의 그래도 한 20명? 20명 정도? 네. 바빴을 때 하루 20-30명 정도?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커트, 파마, 이런 거 다 이렇게 포함해서. 한 20분에서 20분 조금 넘게. 파마는 시간이 기를 테고. 네. 그러면 그만큼의 수를 왁스님도 결국 손님을 상대하는 거다, 그죠? 그렇죠. 파트너니까. 같이 하는 거니까. 그럼 왁스님은 다른 선생님은 안 해요? 같이 보죠. 같은 매장 안에 있는 거여서 이제 선생님이 시간 남거나 이럴 때 다른 분들 도와주고. 그렇게. 내가 궁금한 게 하나 또 있어요. 취업에 대해서. 취업을 이걸 할 때 어떤 제한이 있는 건지 아까도 뭐 얘기를 했지만은 제한이 있는 건지 아니면 있다면 어떤 걸 제한을 두는 건지. 그런 거는 사실 없어요. 대부분 또 선생님들이 다 이쁘셔. 얼굴도 또 있어야 되나? 이뻐야 됩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왜 이쁘시죠? 두 분은? 감사합니다. 원래 방송이 너무 방송 멘트가. 네. 자격증 필요해요?
자격증은 나중에 제가 매장을 차리려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 이제 매장을 차릴 때, 자격증이 대학을 안 나왔으면 자격증이 필요해요. 대학을 나왔으면 필요 없나요? 네. 전공하고 관계없이?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학원을 무슨 다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자격증이 있어야지 차릴 수 있고요. 면허증이라고 해서 이제 대학 나오면 나오는 게 있어요. 대학만 졸업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대학을 나오면 아무래도 좀 혜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대학 안 나온 사람들이랑 똑같지는 않아요. 저는 그래 생각 안 하는데. 대학,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했어. 대학 졸업했어. 그런데 그건 아니죠. 이제 미용에 대한 관련. 미용에 대한 미용 관련. 그래야죠. 네. 그렇겠지. 네. 그러면 그 얘기인 즉슨 그러니까 차리지 않고 선생님으로 일을 한다고 할 때는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네. 네. 없어도 돼요? 네. 저는 다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디자이너 되고 나서도 이제 필요해서 따는 경우가 있긴 한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미용을 처음에 배울 때는 네네네. 학원에서 이제 배우면서 자격증 공부를 했잖아요. 네. 그때는 자격증만 따면은 정말 다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간단한 와인딩이라든지 뭐 커트라든지 이런 거 다 배우고 그 시험을 통과해서 이제 자격증을 받는 건데 사실 어려웠거든요. 자격증 따는 게. 그래서 엄청 몇 번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그때는 정말 막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이제 막 끝났다 생각했는데 이제 취업을 하니까 아니더라고요. 청소부터 해서 이제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샴푸만 하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난 지금 오늘 처음 알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격증 저는 무조건 다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없어요. 없어도 된다. 네. 어차피 디자이너는 바로 되는 게 아니니까 스텝 생활을 거쳐야지만 될 수 있는 거니까. 없어도 할 수는 있지만 있으면 또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아니군요. 있으면 나중에 뭐 자기가 삽을 내려고 할 때는 필요해요. 근데 그 스타일리스트로 일하는 분들 대부분들이 최종 목표는 개인샵 아닐까요? 아닐까요? 네. 저도 예전에는 꿈이 약간 이렇게 제가 살롱을 이제 하는 원장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사실 요즘에는 워낙에 아시다시피 미용실이 많이 생기잖아요. 개인샵이 정말 건물 하나 건너서 바로 미용실이 있을 만큼 많이 생겨서 망하는 곳도 상당히 많고 이제 인력이 없으면 솔직히 개인샵도 혼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망하는 데가 더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원장님이 능력이 있어서 만약에 됐다고 해도 개인샵을 차린다고 해도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직원들이 만약에 안 받쳐주면 저는 뼈 빠지게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유라든지 시간적인 거나 스트레스는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그 큰 대형 샵에서 스텝을 뽑을 때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면 기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와서 할 수도 처음부터 있어요? 배우는 거죠. 그렇죠. 이제 처음에는 첫부터. 그러니까 학원을 안 다녀도? 네, 그럼요. 그러면 학원을 안 다녀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럼요.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와서 청소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샴푸 배우고, 이제, 다른 있던 브랜드샵 같은 경우는 워낙에 스텝들 같은 경우도 교육이 되게 체계적이어서 단계가 이렇게 있어요. 처음에는 뭐 청소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와인딩을 시작하면 와인딩 단계 때는 6개월 정도 파마 마는 거. 파마 마는 거 그 단계 동안에는 다른 시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파마만 계속 6개월 동안 하고 그게 시험을 봐서 통과하면 그 다음 단계 넘어가서 뭐 드라이하고 아까 고데기 하는 제 닉네임처럼 뭐 아이롱 뭐 드라이를 한다든지 이런 드라이를 하면서 배우고 그 다음에 통과되면 그 다음에는 염색, 뭐 컬러 같은 거 배우고 그거 단계 되는구나. 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고등학교에 가면은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대학교를 포기한 친구들은 직업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직업반에 가면은 대부분 남자 같은 경우는 미용사 가는 친구들 있고 아니면 자동차 정비였거든요. 근데 미용사 가는 친구들은 자격증을 무조건 따야 되는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용사는 무조건 자격증 따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잘못 알고 있었네요. 네. 대학에 그러면 학과가 있는 거네요. 미용 뭐예요? 학과 이름이? 그냥 뷰티 아트과. 뷰티 아트과. 뷰티. 그래서 나는 이 미용학과라는 걸 저 때는 없었거든요. 최근에 생긴 거죠. 최근에 많이 생겨났어요. 점점 많이 생기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많이 먹은 거야.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 미용학과 관련해서는 보건부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 죄송해요. 네, 좀. 피부 네. 미용이랑 네. 이제 헤어 쪽이랑 나눠져서 피부 쪽은 이제 보건부 쪽. 보건복지가 할 수도 피부 있어요. 미용이 보건부 쪽 음, 관할이고. 제가 막간용에서 왁스님한테 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하루에 많은 손님들 머리를 감겨주잖아요. 네. 샴푸라고 하나요? 그 표현을? 네네. 샴푸를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잘생긴 꽃미남, 남자 손님이 딱 누워있어. 샴푸를 해줘야 돼. 설레거나 그러시기도 하나요? 그런 손님이 없죠. 딱히.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 반대로, 네. 너무 아니야. 이 손님 매너도 안 좋고, 쳐다보기만 해도 약간 토 쏠리는 손님이야. 그러면 반대로 하려고 하면 기분이 상한다거나. 아니, 근데 일단은 외적인 것보다는 네. 이제 좀 약간 매너가 안 좋으신 분들? 이면은 솔직히 좀 약간 기분은 그렇긴 한데, 근데 다 똑같이 잘 해드리려고 해요, 아무래도. 그쵸.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해야지 또 이제 고데기님의 고데기님의 이제 손님들도 많이 늘어나고 네, 그러니까 열심히 그게 또 하려고 자기 하죠. 발전이니까. 네. 그런 게 하루 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네. 노력하면서 쌓이는 거죠. 돈 얘기 좀 해볼게요. 제일 궁금해. 여기서 1부를 마칩니다. 2부에서도 살아있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